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과학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제가 프린트 정리 프린트 나눠준 거 있죠, 그죠? 그거 답 좀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정리 프린트 6단원 좀 펼 수 있도록 합니다. 6단원이 이제 우리가 산화한원하고 그 다음에 산연기 단원이 있는데 일단은 산화한원 단원까지만 일단 정리를 했어요. 한번 정리한 내용 한번 보고 우리 같이 답 달아보도록 합시다. 자, 프린트 다 펼쳤죠?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단원. 자, 지구와 생명의 화학 반응에서 1번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반응, 우리 세 가지 배웠죠? 하나가 광합성, 화석연료 연소, 철의 재련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식물의 잎에서 비대너지를 흡수하여 일어나는 반응으로 포도당과 산소가 생성되는 이 반응을 우리가 광합성 반응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답을 같이 적으면서 문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를 연소시키면 열에너지가 발생을 하는데 요게 화석연료 연소 과정이고 이때 연소시킬 때 뭐가 발생합니까? 열에너지가 발생해서 우리가 이걸 이용하고 있죠. 그 다음 자연에서의 철은 산소와 결합된 산화철로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순수한 철을 얻으려면 산화철에서 어떻게 해요? 산소를 분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철의 재련 과정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철의 재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공통점 다 지금 뭐하고 연관 있는 반응이다? 산소하고 연관 있는 반응이다. 그래서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했었죠. 자, 기억나겠죠? 네, 날 겁니다. 자, 정리 다 다시 했겠죠?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는 가본 그림 보니까 그렇죠. 연소 과정이죠, 연소 과정. 그래서 화석 연료가 산소하고 만나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되죠. 여기 산소가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 여기 나번이 광합성 과정인데 이때 광합성은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이제 합성을 하는데 뭘 이용해서 합성을 하냐면 비대너지를 이용해서 합성하고 포도당하고 산소를 내놓죠. 그래서 여기서도 산소가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가번 그림 보니까 지금 우리 산화철 재련 과정이죠. 산화철 재련 과정이 철의 재련 과정이죠. 그래서 산화철이 일산화탄소하고 만나서 철하고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여기서도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된다는 얘기는 산소를 하나 더 얻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산소의 이동이 있다. 그래서 광합성, 화석연료의 연소, 철의 재련 반응의 공통점은 어떤 특성이 있다? 뭐가 관여한다?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이다. 그래서 이런 반응을 뭐라고 부릅니까?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 뭐 이거는 잘 정리가 됐을 것 같아요.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자, 정리 잘 됐겠죠? 네, 그럼 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산화 환원 반응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와서 이제 구리의 산화와 환원 배웠었죠. 구리의 산화와 환원.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보면은 붉은색 구리를 겉불꽃에 넣고 가열했더니 검은색이 뭐가 됐습니까? 산화구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나와 있죠. 구리 두 개가 산소 한 분자랑 결합을 해서 산화구리가 되는데 산화구리가 두 개가 생성이 되는데 이때 구리를 보니까 여기에는 산소가 없고 이쪽에는 산소가 있죠. 그러니까 구리는 산소를 얻었어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산소를 얻는 이런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산화라고 합니다. 산화. 자, 우리 1번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붉은색 구리를 가열을 하면 구리가 어떻게 된다? 산소를 얻어서 검은색의 산화구리가 되는데 이 과정 보면은 화학식으로 보면은 두 개의 구리가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두 개의 산화구리가 되고 이때 구리는 여기에는 반응물 쪽에서는 산소가 없는데 생성물 쪽에 산소가 하나 있으니까 그렇죠.
요 과정은 산화 과정입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요번에는 산화구리의 환원 과정인데, 산화구리 환원 과정은 산화구리를 석불꽃에 넣으면 했는데, 우리 이제 석불꽃에 넣었다는 얘기는, 그렇죠. 아직 석불꽃에서는 아직 완전히 그 타지 않은 탄소가 남아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석불꽃에 넣고 가열한다는 얘기는 그 탄소랑 결합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화구리를 석불꽃에 넣어서 탄소랑 결합시키면, 반응시키면 산화구리가, 그럼 여기 봅시다. 이 두 개의 산화구리가 탄소하고 이제 반응을 해서 구리가 됐죠. 구리 두 개가 되고 이산화탄소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에 보니까 CuO 했으니까 여기서는 산소랑 결합해 있는데 이쪽에는 Cu에 됐으니까 산소가 떨어져 나갔죠. 그죠? 떨어져 나갔으니까 이 과정은 우리가 무슨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산소를 잃어버렸으니까 환원 과정이죠. 물질이 산소를 잃는 반응, 환원 반응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빈칸 채워보면은 산화구리를 속불꽃에 넣으면 산화구리가 뭐를 잃어서? 산소를 잃어서 붉은색의 구리로 변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보면 탄소는 어떤가요? 탄소는 산소를 얻었죠. 이산화탄소로 바뀌었으니까. 그럼 탄소는 여기서 여기로 갈 땐 탄소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화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물질이 산소를 얻는 산화 반응이 일어날 때 산소를 잃는 환원 반응이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에. 그래서 우리 이제 총정리할 때는 어떻게 정리했었나요? 물질이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날 때, 그렇죠. 산화하는 반응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배웠죠. 자, 우리 탄소의 구리의 산화 환원 과정 여러분들 정리해 놔야 되겠죠. 자, 3번 철의 산화 봅시다. 철의 산화. 공기 중에 산소 또는 수분과 결합하면 붉은 녹을 생성하는데, 붉은 녹을 생성한다는 얘기가 벌써 이게 붉은 녹이 바로 뭡니까? 산화철이라는 얘기예요. 붉은 녹의 정체가 산화철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철의 산화는 철이 공기 중에 뭐하고 결합하는 거예요? 산소와 결합하는 건데 수분 속에도 산소가 있으니까 철이 공기 중에 산소, 수분과 결합하면 붉은 녹을 생성하는데 이걸 우리가 철이 이제 산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철의 산화를 막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렇죠. 제일 편한 방법은 어떻게 해요? 기름칠이나 페인트 칠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산화가 잘 되지 않는 금속을 철 표면에 입혀서 도금을 하는 거죠. 설이 산소와 물에 닿는 것을 막는다. 뭐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 과정들 잘 정리해 놓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네 번째 우리 또 배운 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마그네슘과 항상구리 수용액에 반응해서 이제 이번엔 드디어 뭐의 이동에 의한 물질의 산화환원 배웠나요? 그렇죠. 전자의 이동에 의한 물질의 산화환원 우리가 이제 배웠죠. 자, 근데 전자에 의한 물질의 산화환원 배울 때 이제 여러분들 거기 내준 자료에는 없어요. 칼카나마, 아라철리, 주납, 수구, 수은. 요거 외우라 그랬죠. 그죠? 이거 알고 있으면 좀 편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좀 잘 내놓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잘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처럼 마그네슘이랑 구리가 있다. 그러면 누가 전자를 더 잘 내놓으려고 할까요? 당연히 마그네슘이 더 잘 내놓으려고 하고, 그럼 구리는 얘가 내놓은 전자를 어떻게 해요?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이온화 경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황산구리 수용액에 마그네슘판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황산구리 수용액은 색깔이 무슨 색깔인가요? 푸른색이죠. 푸른색인데 마그네슘판을 집어넣으니까 푸른색이 어떻게 됐어요? 좀 엷어졌죠. 옅어졌어요. 그 옅어진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안에 있는 구리
여기에 구리 이온으로 있던 것들이 이쪽에서 이제 뭘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구리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황산구리 수용액이 파란색을 띠는 이유는 그렇죠. 구리 이온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다 마그네슘 판을 집어넣었으니까 마그네슘이랑 구리랑 있으면 누가 산화가 더 잘 돼요? 그렇죠. 마그네슘이 더 잘 되니까 마그네슘 이온이 되고 전자 두 개를 잃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물질이 전자를 잃는 이런 반응을 우리가 무슨 반응이라고 한다? 산화 반응이라고 불러요. 산화 반응. 정리됐겠죠? 자, 그러면 마그네슘이 잃어버린 이 전자를 누가 가져가나요? 그렇죠. 누가 가져가요? 구리가 이제 가져갑니다. 구리 가져가서 구리는 원래 구리 이온으로 돼 있었던 놈이 전자 두 개를 얻어서 구리로 환원되겠죠. 그럼 여기에 따닥따닥 달라붙어 있는 이 물질은 뭐예요? 이 물질이 바로 구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수용액의 푸른색이 점점 옅어지고 마그네슘판에 결정이 생기는데 이 결정은 바로 정체는 뭐다? 구리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해하겠죠? 이것처럼 전자를 얻어서 구리가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무슨 과정이라고 부르냐면은 환원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환원은 물질이 전자를 얻는 반응을 우리가 환원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물질이 전자를 어느 한쪽 잃었으면은 그 전자를 누군가는 받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질이 전자를 잃는 산화 반응이 일어날 때 모두 같이 일어나야 된다? 환원 반응도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정리됐습니까? 자, 우리 빈칸들 있는 거 여러분들 한번 좀 채우고 선생님이 여기 필기한 내용들 중에 필요한 내용들 적어 놓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자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은 전자를 잃어버릴 경우에는 산화, 전자를 얻는 반응은 환원이라고 부르고, 그럼 어떤 것들이 전자를 잃고 어떤 것들이 전자를 얻느냐, 그런 걸 좀 따지기 좀 쉽게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있으면 좋다 그랬죠. 칼카나마, 아라철리, 주납, 수구, 수은 이 과정들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됐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구리하고 질소하는 수용액의 반응이죠. 그래서 우리 실험에 이제 어떻게 했나요? 여기 질소하는 수용액을 놓고 여기다 뭘 입혀놨어요? 구리 테이프로 이렇게 입혀놨습니다. 이 과정들 우리 구리판 이렇게 오려갖고 붙인 다음에 질소하는 수용액에 담가놓은 거 했었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이온화 경향을 보면은 여기 안 했네요. 질산은 수용액에서는 은은 어떻게 존재하냐면은 Ag 플러스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자, 그러면 칼카나마, 아라철리, 주납해서 쭉 나왔는데 은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구리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럼 구리하고 은하고 같이 있으면은 아까는 마그네슘이랑 구리랑 있었죠, 그죠? 마그네슘이랑 구리랑 있을 때는 누가 산화가 됐어요? 마그네슘이 산화가 돼서 전자를 잃어버리고 마그네슘 이온이 됐는데 지금은 구리하고 은이 있으니까 누가 산화가 돼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쪽 왼쪽 편에 있는 구리가 산화가 되고 은은 환원이 돼야죠. 왜냐하면 얘가 전자를 더 잘 내놓으니까. 그러면은 은 이온 이렇게 있는데 구리가 전자 두 개를 잃어버리고 구리 이온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구리는 전자를 잃고 뭐가 된다? 산화가 돼요. 자, 구리는 전자를 잃고 구리 이온으로 산화가 되고 그럼 구리가 잃은 전자는 누가 가져가야 돼요? 뭐 싫든 좋든
얘가 산화가 더 잘 되니까 얘는 환원돼야 되겠죠. 그래서 은이 그 전자를 받아가서 은 이온은 전자를 받아서 은으로 환원됩니다. 다만 이때 구리는 몇 가 이온이냐면은 2가 이온이에요. 그래서 저기 전자 두 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전자 두 개 내놨으니까 은은 일가 플러스 하나죠. 그러니까 생기는 은은 두 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용액 속의 은 이온은 전자를 얻고 환원이 되어 금속은으로 석출됩니다. 그럼 요 그림 나왔죠? 은 이온이 은으로 됐어요. 구리가 내놓는 전자를 얻고. 그래서 구리 이온이 됐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해놨네요. 구리 이온 색깔은 수용액에서 파란색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질산은 수용액의 색깔이 은 환원되고 구리 이온이 많아지니까 수용액의 푸른색은 점점 어떻게 됩니다? 진해집니다. 그리고 점점 진해지는 만큼 구리가 산화된다는 얘기니까 여기에는 은은 환원돼서 여기에 달라붙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하얀색 가루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결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있는 하얀색 가루는. 원래 은은 여기 수용액 속에 뭘로 있어요? 은 이온이 있었는데 구리가 산화가 더 잘 돼서 전자를 내놓으니까 그 전자를 받아서 은 이온이 은으로 환원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반응식은 구리 이온이 되고 은 이온은 은으로 돼서 환원이 되는 거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속에서 전자를 잃고 얻는 방법에 따라서 환원되고 산화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산화되고 어떤 것이 환원됐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좀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고 최종적으로 이제 환원되는 거는 전부 이렇게 석출이 되죠. 석출이 되는 거니까 석출이 되는 게 환원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왜 그런 원리를 따지냐면은 여기 이온화 경향 때문에 그렇다. 뭐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봅니다. 광합성과 호흡. 자, 여러분들 쓰고 있죠? 필기하셔야 됩니다. 자, 7번 광합성과 호흡 봅시다. 자, 광합성은 식물의 엽록체에서 이산화탄소와 뭐가 반응해요? 물이 반응하여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지는 반응이죠. 식물의 엽록체에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반응하여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지는데 물이 반응해서 포도당하고 산소가 만들어지는 반응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만들어지지는 않겠죠.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는데 그때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를 쓴다? 그렇죠. 태양의 빛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럼 이때 화학식으로 쓰게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CO2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뭐랑 결합하는 거예요? 물이랑 결합하는데 물은 H2O예요. 그래서 포도당 C6H12O6 더하기 산소 O2가 생기는데 포도당에 지금 탄소가 몇 개 있어야 돼요? 6개 있어야 되니까 탄소 가져올 때가 이산화탄소밖에 없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몇 개가 필요하다? 6개가 필요하고 그 6개 하니까 여기 탄소는 맞았는데 산소가 여기 6, 2 하니까 여기 몇 개가 돼요? 12개가 되죠. 그죠? 근데 이쪽에는 또 6개 또 있잖아요. 그럼 양적 관계를 맞추기 위해서 물 분자도 몇 개가 필요하다? 6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 6, 양적 관계를 맞추기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산화탄소에서 이 탄소 보니까 이 탄소 하나당 산소가 지금 몇 개 결합해 있어요? 2개 결합해 있죠. 그죠? 근데 포도당에서 탄소 6개가 산소 6개랑 결합하고 있으니까 탄소 하나당 산소가 몇 개 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결합하고 있는 거죠. 그럼 처음에는 탄소 하나당 산소 2개가 결합했는데 나중에는 탄소 하나당 산소 하나가 결합했으니까 어떻게 됐나요? 산소 하나를 잃어버린 꼴이 됐죠. 그죠? 그래서 광합성 반응에서 이산화탄소는 포도당으로 환원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정리됐겠죠? 자, 여기 있는 탄소는 원래는 처음 이산화탄소로 존재할 때는 산소가 2개 결합했는데 포도당에서는 산소 하나랑 결합하니까
산소 하나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포도당으로 환원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게 이제 식물이 빛을 이용해서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영양분, 포도당 영양분이죠. 우리가 그다음 산소를 이제 우리가 숨 쉬는데 필요한 산소를 이제 공급하는 과정이고, 그 역과정, 반대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호흡이죠, 호흡. 호흡은 세포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에너지를 만드는 장소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죠. 그래서 호흡의 최종 목적은 뭘 얻는 과정이다? 에너지를 얻는 과정입니다. 에너지. 반응은 광합성 반응이 역반응이에요. 그래서 포도당과 산소가 반응. 아까는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포도당과 산소가 반응을 해서 뭐하고 뭐를 만드나요? 물하고 이산화탄소를 만들고, 그때는 아까는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결합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했는데 이때는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방출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크게 되는 과정을 동화, 큰 게 작은 게 되는 거를 이화 과정 이렇게 배웠었죠. 자, 그럼 봅시다. 이제 포도당하고 산소가 결합을 해서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뭐가 발생한다? 에너지가 발생한다 그랬죠. 자, 세포호흡 반응에서 포도당, 이 포도당 보니까 포도당의 탄소, 얘는 지금 산소 몇 개랑 결합하고 있어요? 그렇죠. 탄소가 6개, 산소가 6개니까 탄소 하나랑 결합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탄소가 있는 여기 이산화탄소를 보니까 이제 이산화탄소는 산소 몇 개랑 결합하고 있어요? 2개랑 결합하고 있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포도당 쪽에 있는 탄소는 산소 하나를 외부에서 더 받아들인 거죠. 더 얻은 거예요. 그래서 세포호흡 반응에서 포도당은 산소를 하나 더 받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로 어떻게 됐다? 산화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산화환원을 이제 정리를 하는데 그 산소를 얻는 과정을 산화, 산소를 잃는 과정을 환원. 그 다음에 이 과정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광합성에서는 얘가 지금 어디에 환원됐잖아요. 그럼 산화된 건 어떤 게 산화됐을까요? 그렇죠. 여기에 물에 있는 산소는 자기 지금 산소 하나인데 여기 산소가 됐으면은 다른 데 산소 하나를 더 가져왔던 얘기죠. 그럼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이 되면서 이렇게 하나 버린 산소를 누가 가져왔어요? 물 분자에 있는 산소가 가져온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산화하는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호흡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지. 호흡 과정에서 여기에 있는 산소는 지금 산소 2개가 결합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산소가 지금 하나죠. 그렇다는 얘기, 여기 있는 산소는 산소 하나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산소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니까 여기 있는 산소들은 바로 산소를 잃어버렸으니까 환원된 겁니다. 여기는 지금 환원 산화 그 C에 대해서, 즉 탄소에 대해서만 이렇게 관심이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산소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은 산화 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6단원의 산화 환원까지 알아야 되는 것들, 뭐 이제 그 산소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나타나는 산화 환원 반응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금속에서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나타나는 산화 환원 반응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광합성과 호흡같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산화 환원 반응도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 여기까지 정리해서 6단원의 이제 그 산화 환원까지는 정리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산연기에 대한 또 정리도 좀 해야 되겠죠. 산연기에 대한 정리는 지금 안 하고 조금 그 수행평가 다 끝나고 한 7단원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면은 그때 이제 한꺼번에 또 모아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